저는 한밤중에 운전을 하다 도로에 뛰어들어 무단횡단하는 여자를 치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는 전치 3주의 골절을, 그리고 아이는 머리 쪽으로 떨어지며 현재 병원에 입원 중으로 지속 관찰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하필 사고가 난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 지점이었던 겁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늦은 밤이라 전방주시에도 소홀했던 건 사실이지만 횡단보도도 아닌 도로에서 웬 여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더 엄중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적용 대상에 갓난아기도 포함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도 안타깝지만 사고 당하신 그 아기도 또 있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일단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사고가 난 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도로였다고 해요. 하지만 또 무단횡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선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큰 과실이 있지 않은가, 요거를 먼저 저희가 좀 따져볼까요? 네, 저 무단횡단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위험한 행동이고, 특히 이렇게 아이와 함께 길을 건너가면서 무단횡단을 해서 아이가 참 많이 다치진 않았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머리 다쳤다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고 해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운전자가 훨씬 더 과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운전자의 과실이 더 높게 그렇게 많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항상 그런 거는 아니라 그 보행의 상황, 무단횡단의 경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장소 상황에 따라 무단횡단의 상황이 다르게 평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보행자가 보행 신호를 위반한 경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50대 50 정도로 과실을 두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뭐 우측 통행 같은 그런 규칙 같은 걸 단순히 안 지켰을 때는 보행자의 과실 한 10% 정도만 좀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다만 자동차 전용 도로인 뭐 고속도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무단횡단을 할 거라고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에는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제 보행자의 과실을 100%로 본 그런 판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원래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행 금지 구역이었는지, 또 특별히 어려운 야간에 뭐 검은 옷을 입고 그렇게 보행을 한 거였는지, 혹시 또 음주한 후에 무단횡단을 한 건 아닌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보행자의 과실을 한 60%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상황에 따라, 그리고 이런 주변 제반 그런 기후나 뭐 온도나 뭐 이런 여러 상황까지 네네. 고려가 돼서, 뭐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한밤중에 무단횡단이니까 50대 50 정도 되지 않을까? 일단 기본 사항은 네.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는데, 여기서 또 궁금해하셨던 부분이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기가 다쳤습니다. 발생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 갓난아기도 이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에 해당이 되는가? 이게 좀 궁금하네요. 네네, 이 관련해서 실제로 입법 계기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그 어린이 실제로 이제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이제 뭐 유치원생 이상의 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정이 된 것이 맞을 그렇죠. 텐데요. 예.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관련된 규정을 좀 살펴보면 이 도로교통법 규정상에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13세 미만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0세에서 3세까지는 제외된다 이런 제한 주제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린이는 이제 뭐 13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사안에 나온 갓난아이도 이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민식이법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호 대상이고요. 근데 사연 보내주신 분도 일단 전방주시를 소홀한 거는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아이도 다치고 그 상대방 무단횡단 하신 분도 좀 많이 다쳐서 걱정이 됩니다. 일단 사연자가 무단횡단자에 대한 전적인 보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까 저희가 비율 얘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제 그 소위 그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따르면 사실 운전자가 어떤 상대방 쪽에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거의 뭐 전적인 형사 책임은 물론이고, 굉장히 운전자에게 좀 스트릭한 책임을, 엄격한 책임을 좀 묻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법이나 이제 상법에 근거해서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그런 보험사로부터 직접 이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보험사끼리 이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보험사끼리 이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 그 보험료가 이제 만족스럽지 않다, 그 합의금이 만족스러우시 않으시면 당연히 따로 소송을 하실 수 있고요. 예. 그때 그 손해 그 대상에 되는 그 액수는 적극적인 소개,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 치료 비용 및 뭐 치료비, 간병비 이런 거 당연히 포함되고 네. 소극적 손해인 이제 일시 수익, 그리고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 그리고 만약 휴유 장애가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휴유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의 이 부분이 휴유 장애가 장래적으로 발생할 거에 대해서 일부를 미리 구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명시하셔서 예. 따로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실 비율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좀 사안별로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일단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험사와 얘기를 해서 또 보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도 전치 3주의 골절인데 아이가 머리를 다쳐서 좀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계속 지켜봐야 되잖아요. 네. 언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유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치료비가 계속될 수도 있고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아까 방금 전에 임 변호사님께서 살짝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유 장애는 사실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고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 장애가 발생을 한다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합의가 되었다고 하면 조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합의서에 뭐 예상이 되는 어떤 전체 범위에 대한 후유 장애도 청구를 하고 예상되지 않는 범위까지 예견을 해서 합의서가 나왔다고 하면 네. 실무상 그것 이후에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청구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다만 통상적으로는 합의서 작성이 될 때 예상되는 후유 장애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예상이 되지 않는 범위에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예. 추후에 그걸 입증해서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후유 장애가 있을 게 예상되는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면 네. 합의서 작성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피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추후 모두 청구한다는 내용을 단서로 기재를 하시면 좀 추후 청구에서 조금 유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좀 서로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그 상대방 여자분과 아이가 좀 빨리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